농가치고 유박과 퇴비를 써보자는 분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 유박과 퇴비 각각의 장점을 찾아 제대로 쓰는 분 저부터도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퇴비와 유박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봐야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퇴비와 유박은 어떤 점이 같고 또 어떤 점이 다른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면 필요한 적소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여 효과를 더 발휘할 것 같아서입니다. 퇴비와 유박의 공통점은 누구나 알듯이 무기양분이 아닌 유기양분입니다. 여기서 유기물질이란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기가 있는, 즉 탄소를 고리로 한 화학식을 가진 물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 등 생명체의 잔유물로 된 자연적인 것을 말하죠. 퇴비는 소, 돼지, 닭 등의 분변에다 집, 코코피트, 톱밥이 섞인 것이고, 유박은 여러가지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이니 모두 유기질 비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부터도 큰 구별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기질로 된 비료, 즉 식물에게 주는 영양분이지만 이들을 다루는 항목부터 다릅니다. 각 비료들을 검수할 때도 퇴비는 어떤 영양분이 얼마나 들어있나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반려되었는지를, 유익한 미생물을 함유하고 있는지가 그 대상입니다. 유박은 포장지에 밝힌 대로 해당 원료가 표기만큼 들어있는지, 표기된 양분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뿐이죠. 물론 퇴비도 미생물 공급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거기에도 엄연히 양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퇴비 포장에서는 그 양분 함량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량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미생물이 들어있으니 그 미생물이 퇴비 속에 들은 양분을 포장 속에 있는 동안은 분해할 것이고, 또 그 미생물이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수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양분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각 작물마다 대략 얼마를 주우라는 시비지침만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양은 토양 개량에 필요한 표준량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 밭이 척박하면 양을 더 보태어 주어야 하고, 기름지면 조금 감해도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이란 단질률, 즉 질소 비료에 대한 탄소 함량, 뿌리 성장에 필요한 섬유질, 리그린이 어느 정도 있는가와 유익 미생물의 함량입니다. 좋은 토양이란 흙알갱이 사이에 공국이 있어야 하고 적정 수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이 바로 토양 속의 부식물이 합니다. 퇴비 속에는 그런 부식물이 많죠. 축사 바닥에 까는 지피나 톱밥 또는 코코피트가 바로 섬유질이 풍부한 부식물이며,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왕개나 톱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갈대 같은 풀을 베어 넣는 것 외에는 가장 좋은 부식물입니다. 거기에다 유익한 미생물을 투입하니 작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 바로 토양 개량입니다. 퇴비는 주목적인 토양 개량 외에도 비록 포장에는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질소, 인산, 가리, 그 외 영양소가 엄연히 포함되어 있고, 또 주는 사람도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퇴비는 우분, 돈분, 개분 퇴비이고, 또 이들을 혼합한 혼합축분들입니다. 같은 우분 퇴비라도 NPK 함량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0.4%, 그러니까 질소를 기준으로 말하면 20kg 중에서 0.4%는 0.08kg, 즉 0.08kg이 들어있습니다. 질소 비료의 대표적인 요소 비료는 20kg 중 46%가 질소이므로 9.2kg이 들어있습니다. 요소 비료 한 포가 100배도 더 되죠. 제가 앞서 낸 영상에서는 정확히 하려면 이를 계산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 요소 비료도 무게를 달아주지 않으니 계산 자체가 무의미하죠. 그러나 퇴비를 얼마 넣지 않으면 무시해도 되지만 욕심내어 좁은 땅에 많이 넣을 때는 이를 눈대중이나마 감안해야죠. 물론 유기 영양소라 미생물에 천천히 분해되어 몇 개월, 소량이나마 1년도 갈 수는 있죠. 이것도 축분 퇴비별로도 차이가 큽니다. 질소가 많은 개분인 경우 20kg 한 푸대에 0.344kg, 요소 비료 대비 3.7%로 되는군요. 개분을 쓸 때는 질소뿐만 아니라 인산도 가리 비율도 다른 축분에 비해서는 훨 높다는 것은 감안해야겠죠.
대비 포장에는 사용상 보관상 유의점도 안내되고 있지만 가장 특징은 화학비료나 유박 포장에 비해 구멍이 여러 곳에 나 있습니다. 안에 호기성 미생물이 있어 호흡을 위해서죠. 일정 양의 습도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곳에서는 미생물이 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퇴비에 비해 유박은 반려 비료가 아니고 당연히 미생물도 없습니다. 이 유박 작물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화학 비료에 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나 그렇지만 한 2개월 퇴비보다는 비료 성분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이 유기물 속에 들어있는 NPK 등 영양분은 그냥은 식물이 흡수할 수 없습니다. 토양 속의 미생물이나 함께 준 퇴비 속의 미생물이 분해하여 이온화되어야 흡수되어집니다. 유기질 비료는 미생물이 분해하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미생물이 많은 토양이나 아님 퇴비와 함께 넣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퇴비 보조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여러가지 목적으로 유용 미생물을 투입하는데 이때는 유박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투입된 미생물이 털을 잡고 살자면 유기물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럼 화학비료에 비해 이 유박은 어떤 점이 더 좋은가? 자연에 가까운 친환경이라는 점은 그저 느낌이고, 유박 속의 성분은 꼭 NPK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질이다 보니 다양한 미량 요소도 함께 있는 점이 좋습니다. 화학비료도 요소 비율을 제외하고는 딱 한 가지 성분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분히 제한되어 있어 따로 보충하지 않으면 미량 요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미량 요소가 들어있는 점은 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박마다 재료가 다르니 그 성분의 차이는 있으나 우선 NPK 성분만 하더라도 전체 양 중 4%, 2%, 1%가 각각 들어있습니다. 유박은 대부분 NPK 비율이 4:1로 보면 맞습니다. 축분 중 비료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개분의 성분비가 1.72, 1.65, 0.47인 걸 보면 비료 성분이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화학 비료에 비해서는 양분 함량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요소가 46%니까 요소의 10%도 되지 않죠. 그래도 비료는 비료, 당연히 함량 표시가 있어야죠. 어떤 원료를 썼는지와 성분량을 보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박은 퇴비에 비해서는 양분 함량이 높고 화학 비료에 비해서는 당연히 낮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어 유박을 줄인 경우에는 자칫 가스 피해를 받기 쉽습니다. 땅 속에서 발효가 이루어지니까요. 퇴비도 발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미발효된 것이 많습니다. 밑비료를 많이 주거나 아님 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작물을 심으면 자칫 가스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퇴비나 유박을 우비료로 사용하여 작물 심은 근처에 주니 더욱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비료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만 키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화학적이지 않고 자연적인 비료라는 관념 덕분도 많이 차지합니다. 퇴비와는 다른 냄새도 적고 만지는데도 거북함이 없는 것도 한몫합니다. 그러나 가격면이나 효과면, 즉 가성비는 화학비료나 퇴비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퇴비처럼 땅심 즉 토양 개량을 도움을 주니 그런 점도 감안해야 안 되겠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유박 포장지에 땅심을 위한다고 표기되어 있지만 그 원료가 콩, 유채, 피마자, 거기에 섬유질이 적으니 부식질 효과도 미미합니다. 더구나 미생물은 없고 미생물 먹이만 있는 셈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리그닌이나 부식물은 적지만 토양에 미생물의 먹이를 제공하여 필요수 이상의 미생물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유박 사용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들을 압착하여 펠렛으로 만들어 놓으니 사용이 편리합니다. 무기질 비료나 퇴비에 비해 누구나 부담감 없이 사용하긴 합니다. 가축분 중 양분 함량이 높은 개분을 유박처럼 압축하여 펠렛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느낌은 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와 달그 똥이란 점이 다르지만 그래도 만지기 쉽고 뿌리기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일반 개분 퇴비에 비해 사용은 편리하지만 한 가지, 미생물이 없고 양계장에 깐 지피나 톱밥 또 퇴비 과정에서 넣는 톱밥 등이 들어있지 않으니
땅심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면 대비와 유박의 공통점은 모두 유기질 영양분을 갖고 있고 NPK 외에 미량 요소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둘 사이는 차이가 있지만 무기질 비료보다는 천천히 흡수되고 또 오래갑니다. 차이점은 첫째, 대비는 미생물, 유박은 비료 양분 투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비는 발효를, 유박은 양분 함량을 따집니다. 둘째, 대비보다는 유박 비료가 다소 양분 함량이 많습니다. 셋째, 비효는 대비가 유박보다는 오래갑니다. 넷째, 종합적으로 볼 때 대비는 미생물, 양분, 토양 계량에서 유박보다는 대비가 가성비가 높습니다. 다섯째, 유박은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냄새가 없고 만지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점은 미생물은 없지만 미생물 먹이가 되어 토양에 미생물이 살도록 해주는 점입니다.